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평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평선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이동평균선이 이런 선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러한 선들.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출한 평균값을 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분홍색 5일선은 5거래일 동안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노란색 21선은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즉 5일선은 5거래일이니까 일주일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빼고요. 21선은 20일 거래일이니까 한 달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를 볼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5가지 선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중 대부분은 이 기본 세팅된 선을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선들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이라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선들의 저항 라인을 보면서 혹은 돌파 라인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중적인 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보는 17일선 아니면 27일선 이런 이상한 선들을 만드시면서 저항 라인을 잡고 계시면 그 선들은 나만 보는 선들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선을 봐야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런 대중적인 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이 21선이에요. 21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분명히 다르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는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이 20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20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높은 확률의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10개 이렇게 10개 상장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7종목이 상승을 하고 3종목이 하락하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에는요, 반대로 3종목이 상승을 하고 7종목이 하락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날 중에 어떤 날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이렇게 7종목이 상승하는 날에 투자를 하시겠죠. 당연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내가 투자한 종목도 많은 종목에 편입이 돼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날을 증시가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나라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이 종목이 상승하는 날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절반 이상의 종목 상승하는 날이 언제인지 이걸 이평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곱씹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보통 코스닥 종목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코스닥의 20선과 개별주 20선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는 이 코스닥 지표가 20선 위에 있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떨 때? 이럴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선 아래로 있을 때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날은 시장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20선 아래에 있는 날은 상승이 나오는 종목보다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 많은 날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20선 위에 있는 날은 하락이 나오는 종목보다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많은 날이겠죠. 이유를 찾아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주식을 가져가봤자 보통 한 달 정도밖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20선을 보는 건데, 만약에 코스닥 20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 달 동안 코스닥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종목의 평균 단가보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고,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 조금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상승해도 수익권인 사람들은 홀딩을 할 수가 있고 악성 매물이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20선 아래에 있다는 건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보다 코스닥 종목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20선에서 가장 강한 저항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본전에 던져서 악성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선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이 차트를 보면 이 21선 돌파를 7월 13일에 돌파를 하고 돌파가 쭉 이어지다가 이날 다시 이탈을 했죠. 이 7월 13일에 돌파를 했을 때 이때가 가장 매수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돌파를 한 날에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의 차트도 20선을 돌파한 종목을 찾으면 우리는 확률이 높은 날에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이 종목이 코스닥 지수와 똑같이 7월 13일쯤에 21선을 돌파를 하죠. 이 7월 13일날 21선을 돌파를 하고 이후 한 4번에 걸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8월 17일, 18일, 19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21선을 다시 이탈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면요, 8월 19일 이날 정확하게 21선을 터치하면서 이탈을 하죠.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왜 확률 높은 날에 확률 높은 종목을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굳이 확률이 낮은 날에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확률 높은 날은 그만큼 자주 오고 굳이 이런 확률 낮은 자리에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하지만 캐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항상 확률이 높은 날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지수 차트와 개별 종목의 차트, 이 21선을 비교해 보시면서 내 종목의 확률이 높은 날 꼭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